경선 패자들의 뒷것, 그리고 홍준표는 미국행을 해버렸고 한동훈은 집거에 들어갔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일부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국권의 혼술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제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지금 두 사람의 단일화 이 협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문에서 이런 물음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는데 기약해서 범보수 우파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뭐 협상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제가 설문을 했는데 8만 6천 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 지지가 66%가 나왔습니다. 66%. 그리고 한덕수 후보 지지는 30%가 나왔고 둘 다 지지하지 않음이 4%. 단일화 없이 각자 출마해야 된다 1% 이렇게 나왔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두 배가 좀 넘는다. 물론 이것은 어떤 구조화된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고 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가 그냥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그 결과 송국권의 혼술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김문수 66%, 한덕수 30%. 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설문했는데, 자, 후보 단일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분들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그럼 가장 좋을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좋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가장 많이 놓은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참 좋죠.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지, 자, 그 문제인데, 둘의 단판을 해서 한 명이 출마하고 한 명이 양보하는 거.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7일부터 새로운 교황 선출을 하죠. 콘클라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판을 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막 하는 건데, 둘의 단판으로 한 명이 양보하는 것이 좋다. 이 52%,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 박원순, 안철수 두 사람이 머리 맞다고 하다가 안철수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박원순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과연 현실성은 좀 부족한 것이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방식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경선 방식입니다. 책임당원이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한 여론조사 50%. 자, 그 방법에 대해서 25%의 이 설문 응답자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책임당원은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으로 여기가 15%가 응답을 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지정당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 8%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2만 1,000분이 투표에 참여를 해줬었는데, 일단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단판, 두 사람 단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한 그 방식. 한덕수 후보는 모든 룰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식이 일단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바로 그냥 그 단일화를 하라고 한덕수가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지금 정계 은퇴 선언을 했죠. 전 대구시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아마 속마음을 좀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파이낸셜 뉴스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 후보로의 단일화 사실상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좀 한덕수가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누르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를 반 이재명 빅텐트 최종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홍준표 역시도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가 결국은 뭐 후보가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은 덜러리 아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취지의 말을.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경선에서 탈락하고 나서 실제로 단일화가 뭐 확실시 되니까 탈당을 해버렸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과 이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혼란해진 데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는 주도권을 쥘 자격이 있습니다. 이 단일화 협상에서 본인이 계속 경선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고 아직 여당입니다. 뭐 구여당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던데 지금 뭐 행정부가 다 구성이 윤석열 정부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후보가 됐는데 이 무소속으로 있는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도 주도권을 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정계 은퇴를 한 것뿐이 아니라 탈당까지 선언을 했죠. 탈당 선언을 했는데 인생 3막 구상을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올렸습니다. 인생 3막 구상을 위해서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43년 전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로 출발한 것이 인생의 1막이었다면 30년 전에 신한국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 2막이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다녀와서 3막을 시작할 텐데 여기 이제 뒷것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당이 나를 버렸다.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작되는 10일에 출국해서 대선 뒤에 이제 귀국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30년 동안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인데 저번에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표현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당심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원 투표, 책임당원 투표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후보가 못 됐습니다. 그때도 홍준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당을 지켜온 사람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당신만 가져가 버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은 양강전에 4강에서 양강 두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한동훈에게 졌죠. 그런데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당이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외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 그래서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한 것도 그겁니다. 당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책임당원 투표가 50%가 들어간 이 경쟁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당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왔다. 이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에 출국을 해서 선거 끝나고 온다는 것은 지원 유세,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죠. 뭐 우파 보수 우파 후보가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지원 요새 꿈도 꾸지 마. 나 미국 가. 떠나버린 겁니다. 자, 보통 이 후보 경선이 끝나면은 진 쪽에서 물론 대다수는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도와준다는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와준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홍준표는 어떻게 보면 3위를 한 후보죠. 3위를 한 후보가 떠나버렸고, 자 2위를 한 후보 한동훈은 거의 칩거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경선에서 지고 나서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을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 여기서는 안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뒤에서 응원하겠다. 경선에서 2위를 한 후보인데, 그리고 유튜버를 통해서 이 대선 후에 당권을 벌써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보면은 저도 뭐 나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뭐 알 수 있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탈락하고 나서 앞으로 보수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동훈의 말인데, 앞으로 보수가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다. 보수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맑은 날도 여러분과 함께 견디겠다. 자, 이번 대선은 본인은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간을 앞으로 겪을 텐데 이게 아마 대선에서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함께 견디겠다. 이 대선 때 견디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선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선에서 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과 함께 견디겠다. 우리 국민의 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국민의 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힘 당권을 잡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여기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치 이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뜻이 있다면 이 말이 보수가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고 어려운 시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견디겠다. 뭐 견디겠다는 말은 나중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대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선에서 지고 나서 본인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선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뭐 현역 단체장 이철우나 이렇게 유정복은 빼고
홍준표, 정경탄, 홍준표도 빼고 나머지 8강에 들었던 사람 중에서 5명을 전부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상의도 없었다. 그럼 좀 그쪽에서 불쾌하다는, 한동훈 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에서 2등, 3등 한 후보들이 뒷끝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어서 제가 이 소개를 드렸습니다.